안녕하세요. 많이많이 구독자 여러분들. 네. 벌새 고운별입니다. 오늘 혼자 하려니까 너무 좀 쓸쓸하고, 네. 겨울이라 추운 건지 아니면 혼자라서 추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싸늘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 FOMC 회의를 올해 마지막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제로금리를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만 금리 인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연준 위원들이 했던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겠죠. 네, 언제까지 제로금리를 할 것인가 했더니 2023년 거의 3년 가량을 금리를 뭐 인상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FOMC 전망을 보면요. 코로나 발생 이전의 경제 성장률인 2%대 그리고 실업률인 3%대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중앙은행이 미국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9월보다는 나아지긴 했어요. 9월이 한 마이너스 3.7%면 지금이 마이너스 한 2.7% 정도로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경제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도 그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요.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말이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 수준 그리고 뭐 자산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너무 심각하지 않다, 뭐 괜찮다, 지금 뭐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또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걸 또 시사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제로금리로 인해서 지금처럼 계속 풍부할 것이고 금리도 제로금리가 되면서 주가도 뭐 하락에 대한 뭐 우려감도 있었지만 상승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그러한 뭐 언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윗꼬리를 정말 많이 달고 내려와요. 급등했네, 뭐 VI 걸렸네 이러다 보면은 갑자기 하락 VI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개미라고 하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기도 해요. 뭐 백신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백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까 싶다가도 또 코로나 수혜주가 확진자가 늘었다고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게 또 급등을 해요. 그럼 이거를 봐야 될까?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럴 때일수록 좀 포트폴리오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끝날 줄 알았던 제지주가 또 이번 주 계속 급등하고 뭐 간편식품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급등하고 50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요즘 앞으로 좀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예전에도 그렇고 12월 달에는 그 중소형주들이 급등락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급락을 하고 또 다시 1월에 또 장세가 또 다시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대비하고 내년에 대비하고자 제가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수소 전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친환경 그리고 또 5G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도 있겠네요. 뭐 역시 뭐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종목 너무 제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네. 네, 너무 좀 고루하고 지루한 표현이지만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소랑 전기는 좀 확실히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수소랑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수소 전기차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는 거면은 사실 이렇게 막 주목을 많이 받진 않겠지만 미국도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바이든 씨가 아무래도 친환경 쪽을 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뭐 유럽 쪽도 당연히 우리나라와 이번 주에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뭐 또 탄소라던가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럽 역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수소 경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닫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수소를 하겠다. 뭐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던가 수소,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두산 퓨얼셀에 굉장히 애정. 이제 애증으로 바뀌었는데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두산 퓨얼셀 상장할 때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한번 좀 이익을 받고 팔았다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6만 원까지 간다. 6만 원까지 간다 했는데 6만 500원을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대표적인 수소 관련 주죠, 두산 퓨얼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그 전기차 전에 수소 이야기를 좀 더 해주자면은, 이게 두산 퓨얼셀이 왜 더 갈 것인가, 제가 원래 목표 주가, 제 마음속의 목표 주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왜 더 갈 것인가에 생각을 했더니 SK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제 하나둘씩 대기업들이 이 수소 경제에 뛰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미래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의 수소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두산 퓨얼셀이 움직여줘야지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6만 원에 팔았거든요. 절반을. 조금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면서 두산 퓨얼셀, 뭐 EM 코리아, JNK 히터, 뭐 효성중공업 이렇게 수소 충전소 관련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KC코트렐이라던가 한솔홈데코도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좀 눈여겨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라 그래야 되나, 공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수소라던가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공시를 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뭐 다른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수소 관련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은 저도 바로바로 와니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대장주들이 있는데, 그 전기차도 제가 말을 드리는 이유가요, 외인이 요즘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전기차는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봤을 땐 분명히 전기차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 전기차, 세계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세계에서 그만큼 인정해주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장주는 뭐 LG화학, 삼성 SDI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놓칠까봐 재생에너지 분야, 뭐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CS윈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요 좀 한국전력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전력이 전기료에 대한 뭐 적자라고나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지금 좀 아래 부분에 좀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든 뭐든 전기를 써서 움직이는 거니까 앞으로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두 가지는 두산 퓨얼셀과 한국전력이라는 그런 팁까지 알려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5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서없이 말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수소, 전기, 탄소 배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녕.